자, 오늘 영상은 저희가 메타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 메타 템플릿 2.0이 또 출시가 됐습니다. 메타 템플릿 구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메타 템플릿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메타 템플릿은 카파에서 여러분들이 모형을 만들 때 모형이 어떤 우리 보통 모형을 템플릿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쵸? 예. 특히 문학 모형은 문학 템플릿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하는데 카파 모형이 이제 평가공학 모형 혹은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 용어를 그대로 따와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모형들이 여러 개가 있죠. 온톨로지 모형 있고 문학 모형 있고 또 태스크 모형 있고 태스크 모형 가지고 하는 또 코드 있고 그죠? 그걸 가지고 또 평가 같은 걸 앉혀 가지고 평가 모형 있고 평가 모형을 또 연결시켜서 어댑티브 평가 모형으로 만들고 그게 진단일 수도 있고 처방일 수도 있고 학습일 수도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것들이 전부 다 프로그램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그게 전산화 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다 이게 떨어뜨려져 있으면 처음에 이게 너무 복잡합니다. 자유도가 너무 높죠. 아니 문학 모형 꼭 왜 그렇게 만들어야 돼? 태스크 모형 왜 그렇게 만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 프로젝트 하다 보면 자기만의 고유의 방식이 있어요. 프로그램 짜는 방식이. 예. 근데 그렇게 한 것을 소위 말해서 저만 해도 강의를 하다 보면 똑같은 카파 모형을 만드는데 이렇게 짤 때도 있고 저렇게 짤 때도 있잖아요. 그죠? 예. 특히 문학 모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톨로지도 있고 태스크 모형도 있고 평가 모형도 있지만 문학 모형은 저희가 빌딩 블락이라 그래요. 그래서 윤결 교수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문학 모형을 스탠더다이징을 했어요. 그렇게 스탠더다이징을 하지 않으면 잘 보세요. 그게 굉장히 단단하지 않으면 그것이 마줄라이즈 되지 않으면 이 게임은 무슨 게임이라고 그랬어요? 지식을 프로그래밍하는 게임이라고 그랬죠. 높은 지식, 깊은 지식이 프로그래밍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쌓아 올려야 되잖아. 피라미드 같은 거 쌓아 올릴 때 피라미드에 들어가는 그 돌을 한 조각이 되는 돌을 얼마나 스탠더다이징을 했겠어요. 그래야지 그 수만 명의 사람이 수십 년에 걸쳐 가지고 그 피라미드를 만들어 올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려면 그 기본이 되는 그 조각이 되는 그 피라미드의 한 벽돌 하나, 그 벽돌이 아니죠. 큰 무슨 돌이죠.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템플릿은 이름이 메타 템플릿이죠. 템플릿은 모형이라 그랬죠. 메타는 뭡니까? 그 위에 상위 단계예요. 그 모형의 모형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평가공학을 하실 때,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카파를 하실 때, 평가공학을 하실 때,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을 이제 디지털로 임플리멘테이션 하실 때, 일단 카파라는 프로토콜이잖아요. 이게 규약이에요. 예. 그러니까 플랫폼에서 쓰는 이 규약을 잘 지켜야지 협업도 되고 본인이 만들 때도 성장할 수 있고 또 중앙에서 저희가 카파 시스템에서 계속 바뀌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드밴티지를 좀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축약시키고 조금 쉽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 템플릿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래서 원래 1.0이었다가 이번에 이제 2.0으로 왔는데 2.0은 몇 가지가 이제 달라진 게 있고 달라진 것들이 있는데 제가
도움될 만한 몇 가지를 이렇게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카파 교육은 제가 1.1 할 때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진행될 카파 교육은 이 템플릿을 제가 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다뤄서 교육을 진행을 할 거예요. 특히 만들어진 이 템플릿 1.0, 메타 템플릿 1.0, 뭐 베이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주의를 잘 기울이시고 진행을 해주시고요. 장점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전 버전을 알고 계시면, 이전 버전은 윤결 교수님하고 저하고 뭘 만들 때 이전 버전이 다 일을 합니다. 항상 그래요. 이전 버전이 거의 일을 하게 하고, 아니면 뭐 공지를 하든지 바꿔주든지 뭐 큰일 나죠. 이전 버전이 뭔가 코드가 일을 안 하면. 그죠. 근데 새로운 버전을 하게 되면 뭐가 달라도 다르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되니까 그 교육을 따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템플릿 속에 굉장히 많이 녹여서 일단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섞여져 있죠. 템플릿 속에 들어가는 자바스크립트 업그레이드 될 때도 있고요. 또 이전에는 안 썼던 구글 다큐멘트에 있는, 구글 시트에 있는 그런 함수를 쓸 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익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구조를 한번 볼까요? 구조 이름은 MT Basic 버전 2.0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MT1 Basic이라 했었는데, 이것도 귀찮다. MT는 멤버십 트레이닝 말고, 우리 입학하면 가는 MT, 그 MT 말고, MT는 마운틴도 아니고 메타 템플릿의 준말입니다. 롱 이름으로 하면 카파 메타 템플릿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한번 보고, 첫 번째 섹션이 나눠져요. 첫 번째 섹션은 온톨로지 모형을 여기서 이제 스페시파이를 합니다. 여기 이름 있고, 디스크립션은 이제 이거 바꾸면 오른쪽에 있는 모형에 있는 디스크립션이 이렇게 바뀌어요. 요 셀하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이름을 이렇게 바꾸면 오른쪽에 있는 그 태스크 모형에 있는 이름이 자동적으로 여기 바뀌고 바뀌어요. 그리고 이 디스크립션은 문항 모형을 시스템에 안 치면 그 문항 모형의 이 태스크 모형이죠. 태스크 모형의 이름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이름을 잘 정해야지 나중에 이거 내가 만든 모형이 뭐지? 할 때 이름을 잘 붙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모형 서치 같은 기능도 넣겠죠, 저희가. 그럼 여기에 좋은 단어가 들어가야지 내 모형이 서치가 되니까 항상 요 이름 정하는 거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저장을 해서, 대부분 일을 하실 때는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이거를 저장을 해가지고 duplicate를 항상 하십시오. 일단 여기 오셔서는 make a copy로 해서 자기 걸로 바꾸셔야 됩니다. 여기 오셔서 제가 링크, 이 영상 밑에 또 달아드릴 테니까 요 링크로 오셔서, 그죠? 항상 처음에 make a copy해서 내 걸로 만든 다음에 이 버전을 확인을 하시고, 내가 저장해 놓은 다음에라도 대부분 모형은요, 여기 와서 새로운 거 받으십시오.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장을 해 놓으시고, 혹시 새로운 버전이 출시됐나 확인하고 모형을 만드십시오. 내가 옛날에 만들었던 모형에 자꾸 덮어 쓰거나, 심지어는 제가 옛날에 만들어 드렸던 템플릿들 있죠. 그런 것들도 반영이 안 될 수 있어요. 은지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 주신 스위스나이퍼 7으로 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스위스나이퍼 7이 이 메타 템플릿 버전은 그 올드데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위험성들이 존재를 해서, 물론 일을 합니다. 항상 하는 얘기죠. 그 일을 해요, 옛날 것도. 근데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예를 들면 메타 템플릿도요, 스위스 나이퍼도요, 이 메타 템플릿 2를 이 베이직 2.0을 가지고 스위스 나이퍼를 따로 만들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훨씬 더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스위스 나이퍼 그 템플릿이 구동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버전 항상 여기서 여기 와서 메이커 카피 하시고 했다 하더라도 일을 할 때는 여기 두플리케이트 해서 일을 하십시오. 안 그러면 이거 또 바꿔야 되고 또 바꿔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두플리케이트 해서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름 붙여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거를 recommend 드립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섹션 첫 번째 사용법, 여기 나중에 비디오 링크 같은 거 들어가겠죠. 그죠? 자, 첫 번째는 온톨로지 모형을 스페시파이를 합니다. 온톨로지 모형은 구상에 대한 디스크립션이라든가 페이퍼워크가 원래는 있어야 되죠. 그죠? 이게 뭐 학습 목표라든가 그런 거는 이미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어떤 그 블루프린트의 다큐멘트는 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니까 실제 심볼릭 매니플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룰이 됐든 케이스가 됐든 여기 정리를 하고, 두 번째는 아이엠 모델을 이제 그 스페시파이 합니다. 뭐 여기 템플릿이라고 부르셔도 되고 하는데, 이걸 할 때 온톨로지를 썼던 걸 가지고 여기다가 스템이라든가 answer라든가 넣으면서는 아이엠 모델 스페시피케이션이 있고요. 그걸 가지고 하면 또 뭐가 있어요? 그거를 다시 여러 개의 문항 템플릿을 엮어서 온톨로지하고 문항 모형하고 엮어서 이제 오거나이즈 한다는 용어를 쓸게요. 인테그레이팅 한다. 전체를 해서 여기다가 태스크 모형 혹은 태스크 템플릿에 여기 앉힙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태스크 모형을 JFC 함수를 여기 써서 여기 보시면 있는데, 여기 이제 스크립트가 있어야지 구동을 하는데 교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JFC 함수를 해서 구동을 해서 생성을 하고, 이제는 이제 뭐가 됩니까? 여기서 카파 K 페이지에서 이거 바로 복붙하면 이제 이게 워크시트 형태로 간단하게 확인한 절차까지 남았어요. 이곳에서 이 코드가 실제로 워크시트에 앉혀져서 문항이 어떻게 나오는지 교수님께서 만들어 주실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안 가도 그냥 이게 문항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예, 구글 다큐멘트에서 바로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약간 오버킬인 것 같아가지고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오버킬인 것 같아서 지금 조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할지 안 할지는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온톨로지 모형 할 때는 여기 섹션 있죠. 이걸 열어보시면 이제 뭐 J까지 컬럼 가는데 추가하고 싶으시면 항상 여기서 컬럼 뭐 더 넣기 뭐 하면 되니까, 여기는 이제 온톨로지를 만들어서 온톨로지 모형을 만들어서 우리가 집어넣는 건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옛날에는 이그젬플이 이런 형태였었어요. 처음에 이름을 넣고 중간에 컬럼을 쭉 넣으면 조인을 여기서 보십시오. 조인을 여기에 있는 5개의 컬럼을 때려서 value를 만들고 온톨로지 컬럼 피어체의 value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컨디션 넣고 operation 넣고, 그쵸? 그리고 나서 어땠나요? 요만큼을 트랜스포즈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온톨로지 모형 여기 세션에다가 앉혔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자동적인 건 아닌데 들어가는데, 이번에 이 템플릿은 이번에 이제 Subject Matter Expert랑 Cloud Collaboration 하면서 안정이 된 건데, 구조는 똑같아요. 이거 구조가 똑같아요. 근데 구글 시트 펑션이 좀 달라졌어요.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필터를 꼈어요. 필터를 끼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우리가 이런 형태에서 온톨로지 모형을 조인을 때릴 때는 이게 하나가 늘어나면 어때요? 그러니까 막 계속 바꿔줘야 돼요. 그쵸? 땡겨가지고 뭐 한 셀을 여기 한 셀이 더 추가돼 케이스가 더 추가가 되면 조인을 하는 구조가 계속 밀어야 되잖아요. 그쵸? 바뀔 때마다. 그래서 여기서 필터를 껴서 잘 보십시오. 필터를 껴서 이렇게 만들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나는 그러면 3 더하기 3을 넣고 싶어 하고 6을 넣어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 보면 자동적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그거를 바꾸지 않아도.
3 더하기 3이 들어갔죠. 빼면 어때요? 자동적으로 없어지고 이게 그 안에 게 하나씩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에 필터 낄 때 영역을 정해 주셔야 돼요. B21까지 정해뒀잖아요. 그러면 얘 필터가 일을 하는 거는 여기 그레이로 쳐진 박스 있죠. 이 박스 안에는 아무렇게나 늘어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막 이게 뭐 로우가 늘어날 때마다 이 작업을 조인을 다시 해주고 영역을 다시 잡아주는 그 작업을 안 해도 돼요. 서브젝트 매터 엑스퍼트랑 일을 하거나 GTP한테 시킬 때 이 개수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셀에 들어가는 개수가. 그죠? 다이내믹하게 바뀔 수 있으니까 전체 영역만 잡아놓고 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콜라보레이션을 하거나 할 때 조인을 여기서 이제 조인 함수를 정의할 때 훨씬 더 이제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작은 팁이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오류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기서 오류가 생기고 남들하고 일을 할 때 여기 개수가 달라지기 시작하면 정신없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요 셀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나 이거 쓰기 싫어. 나는 하는 대로 할래. 그러면 그냥 있는 대로 요 밑에 이그젠플 계속 달아놨으니까 이렇게 조인 잡아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안 했지만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쪽을 클릭을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툴에 가셔서 저는 그렇게 쓰는데 안정이 될 때는 쓰는데요. 여기 named range로 해서 항상 저는 이거를 OM이라고 ontology model 1이라고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면 ontology model 1 이렇게 붙이면요. 이 영역이 이제 이름이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트랜스포즈 할 때도 오른쪽에 할 때도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가 몇 번이었지? 어디서부터 어디였지? 나중에 안 하고 항상 OM1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온톨로지 모형은 영역을 이름을 템플릿에 안 치고 나면 영역 이름을 딱 정하시고 그렇게 구조가 안정이 되면 이렇게 가져오셔야지 나중에 이걸 바꾸거나 옮기거나 할 때 조금 덜 힘드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해서 온톨로지 모형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이쪽 세션은 설명드릴 게 없네요. 더 추가된 거 없고 하니까 여기는 다시 하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 있냐면요. 2.0에서 뭐가 바뀌었냐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료 쪽 그쪽 하면서 바뀐 건데 자, 타입 여기를 열어보시면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숨겨져 있거든요. 자주 안 쓰니까 그러니까 뭐 문학 모형을 안 칠 때 내가 어떤 템플릿이죠, 사실. 템플릿의 타입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걸 가지고 내가 문학 모형 템플릿을 쓸 건가?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세 번째까지 배우셨을 거예요. 1.1은 이제 타입 3까지 제가 한 거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타입 3 교육할 때는 그랬어요. 타입 3를 이제부터 그 디폴트로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공언을 했는데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타입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사실은 지금 이제 베이직 2.0에서는 타입 4가 디폴트가 됐어요. 타입 5도 만들었지만 타입 4가 디폴트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타입 1은 자 여기에 집중해 주십시오. 타입 1이 뭔지는 한번 보시죠. 타입 1은 뭔가요? 결국에는 요 6개의 value로 standardize 돼 있어요. stem, answer, D1, D2, D3, D4 6개의 value로 우리가 자른 거예요. 나중에 이제 피드백이 있으면 제가 피드백을 몇 개를 더 넣겠죠. 그죠? 근데 피드백이 없을 때는 문학 모형 템플릿에 아웃풋 되는 건 6개의 값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stem, answer, D1, D2인데 타입 1은 각 요소에 들어가는 거를 내가 이 슬롯에다가 stem 슬롯, answer 슬롯, D1, D2, D4 이 슬롯에 직접 specify 한다라는 거예요. D1, D2 다 컨트롤이 돼요. D1은 뭐 나올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조인의 구조를 보십시오. 그렇죠?
이 셀을 가지고 다 엮어서 6개의 값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타입 2는 슬롯은 몇 개예요? 타입 2에 들어가는 이거 제목 빼고 슬롯이 몇 개예요? 3개밖에 없어요. 슬롯이 3개밖에 없죠. stem, answer. 근데 distractor 슬롯에 D 함수, smart distractor 펑션을 쓴 거예요. 타입 2는. 그러면 내가 여기 distractor 함수에 들어가는 D1, D2, D4, base distractor, answer, additional distractor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answer. 이런 것들을 내가 예를 들어서 직접 여기서 바꿔줘야 돼요. 내가 D를 D5로 하겠다. 그럼 여기서 직접 바꾸면 얘가 엮어서 그냥 심플하게 엮어가지고 이런 형태로 리턴을 합니다. 이게 distract 함수가 잘 보세요. distract 함수가 결국에는 4개의 값을 디폴트로 리턴하잖아요. distract 함수는 4개의 값을 디폴트로 리턴을 합니다. base distract에서 answer list를 빼고 모자라면 additional distract를 넣어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값이 몇 개가 돼요? 이 셀의 값은 몇 개가 돼요? 몇 개로 standardize 됩니까? 결국에 6개로 standardize가 돼요. 그렇죠? 왜? 이 distract 함수가 return하는 값이 4개이기 때문에. 앉혀놓으면 결국에는 얘는 6개이기 때문에 규격화가 되는 거예요. stem, answer, 그리고 뭐가 됐든지 간에 4개의 디스트랙터가 나오는데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D에서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4개의 값이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앉혀놓으면 6개 값으로 스탠더다이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슬롯은 몇 개를 스페시파이 했습니까? 3개를 했어요. 3개 안에 들어가는 세 번째는 디스트랙터는 내가 들어가는 값을 직접 만들어 넣어야 돼요. 여기 스페시파이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셀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셀은 결국에는 6개의 값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였나요? 아니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러면 2번하고 3번하고 차이를 보셔야 돼요. 아니 2번하고 3번은 예를 들어서 하려다 보니까 디스트랙트 함수가 있어서 좋아서 1번보다는 2번이 나은 것 같아서 쓰려고 그랬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지고 다 일일이 스페시파이 해야 되잖아요. 이게 길어지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쪼갠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아규먼트를 이 첫 번째 아규먼트가 뭔가요? 베이스 디스트랙터 아규먼트잖아요. 여기서 이거를 빼고 혹시 모자라면 이걸 넣어줘. 그게 그 디스트랙트 함수의 기본 라직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베이스에서 answer가 될 만한 거를 빼고 거기다가 혹시 모자라면 additional distractor를 추가를 해줘. 그게 이 distract 함수의 logic인데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이제는 내가 여기 들어가서 specify를 하려니까 너무 막 힘든 경우가 이게 길어지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기서 또 오류가 생기더라고요. 자꾸 하다 보니까. 얘 내용을 직접 내가 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슬롯으로 뺀 거예요. base distractor list의 slot AAL, ADL을 바깥으로 뺐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를 바꿀 때 내가 여기서 추가할 때 훨씬 쉬운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D5를 넣었죠? 그러니까 D5가 자동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셀에서 막 뭔가를 D 함수 안에서 안 바꿔도 자동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슬롯을 가지고 조절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여기다가 이제 베이스 디스트랙터는 이렇게 쭉 만들어서 넣거나 온톨로지에서 가져오거나 그러면 되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들어서 했는데 머리가 어떻게 되냐면 얘도 하다 보니까 귀찮은 거예요. 이게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D1, D2 이거를 만들고 조인을 하는 거를 검증을 계속 해야 되더라고요. 예. 참, 그 전에 제가 전에 설명했는데 자,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 answer 넣잖아요. 그러면 answer 리스트가 디폴트로 들어갑니다. 이거 answer를 빼면요. answer 값이 없어지고요. answer만 넣어도 이거 빼줘야 되는 것을 자동적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answer list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뭐냐면요. answer와 additional answer의 합친 게 answer list가 돼요.
디스트랙트 함수 잘 보시면 그러면 명징해집니다. 이게 베이스 디스트랙터에서 집중하고 여기 보셔야 돼요. 여기 좀 까탈스러워요. 이 디스트랙트 함수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베이스 디스트랙터에서 answer와 answer 리스트를 동시에 뺀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빼야 돼요. 디스트랙트 안에서 이걸 빼고 이 안에서 4개를 선택을 하는데 혹시 모자라면 additional answer가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가를 할 때 왜 이 작업을 하냐 하면 왜 프로그래밍 해요? 변형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유는 이 전체 과정이 명징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디스트랙트 함수를 설명을 해내지 못하면 이게 어떻게 문항이 나오게 됐는지 설명을 못하고 그러면 평가공학 프로젝트는 망하는 겁니다. 거기서. 여기서는요. 이 템플릿 쓴다는 얘기는 내가 D 함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지 이게 페이퍼가 되든 다큐멘테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D 함수 정확하게 이해하고 쓰셔야 되니까 이 템플릿하고 연관돼 있잖아요. 내가 AN을 넣으면 여기 들어가는구나. 답에서 빼는구나. 이 템플릿이. 그래서 템플릿을 잘 아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하고 4번하고 차이는요. 3번에서는 어땠어요? 이거를 이렇게 다 바로 넣어줬어야 되잖아요. 그게 또 하다 보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4번은 1번하고 보십시오. 이거하고 3번하고가 하이브리드 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써도 돼요. 4번은. 그러면 약간 1번 같아요. 느낌이. 1번에서 뭐가 추가됐나요? Additional Answer List가 추가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1번인 것 같은데 사실은 3번을 쓰고 있는 거예요. 타입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디스트랙터를 베이스 디스트랙터를 1, 2, 3, 4 이렇게 넣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4개 이상 베이스 디스트랙터가 들어가면요. 붙여가지고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번은 굉장히 플렉서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모지라면 뭐 더 주겠지. 그죠? dummy 디스트랙터가 들어가는 거니까. 모질하게 되면 additional 디스트랙터도 모질하면 dummy 디스트랙터 들어가는 거고요. 당연히 additional answer와 additional distractor는 여기서 처리가 됩니다. D 함수를 쓰는 건데 약간 1번 같은 거예요. 1번처럼 돼서 하고 만약에 디폴트로는 그냥 뭐 이거 지워서 이렇게 쓰면 1번하고 똑같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훨씬 더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제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규격을 맞췄어요. 타입 4의 규격을 맞춰서 베이직 디스트랙터 메타 템플릿 베이직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분간은 저는 이걸 쓸 것 같아요. 그 디폴트로 이걸 쓸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훨씬 좋고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12개로 이루어져 있잖아. 이 셀이 12개로 이루어져 있으면요. 문항 모형을 많이 넣을 때 우리 스위스 나이퍼나 뭐 케이서 이런 거 24개씩 들어간다고요. 이런 게 한 모형 안에 24개가 들어가요. 그럼 나중에 정신 없거든요. 그걸 다룰 때.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잘 되게끔 제가 요거를 디폴트로 했었습니다. 자, 다음번. 얘는 타입 5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타입 5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클라우드 콜라보레이션 하시면 이거를 안 주고도 그냥 subject matter expert한테 요런 형태로 주는 게 낫더라고요. subject matter expert한테 조인을 해라, 뭐 vertical bar을 넣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subject matter expert한테는 이런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놓고 이 셀에 채우라 그래요. additional answer 3개까지 있을 수 있어요. distractor 3개까지 있고요. 디스트랙트 6개까지 디폴트예요. 그러면 subject matter expert 여기를 채우실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 요 셀에 채우고 나면 여기에 조인을 해서 들어가는 게 자동적으로 돼요. 그래서 왜냐면 여기서 할 때 오류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버티컬 바를 빼먹은 경우도 있고 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슬롯에 채우는 거는 하실 수 있으니까 서브젝트 매터 엑스퍼트가. 그래서 요렇게 채우면 5번에 5번이라 여기 요 형태로 그냥 바로 들어오게끔 한 거를 중간에 하나 끼운 거예요. 필터를 한 번 더 끼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다수의 서브젝트 매터 엑스퍼트하고 작업을 하실 때 문항에 앉히는 거, 제목하고 앉히는 걸 하라 그럴 때는 요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마 4번을 디폴트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일단 하이드 시키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은 요 컬럼에서는요, 이제 아까 했던 뭐 아이템 모형 1, 2, 3, 4 전부 다 타입 4를 썼어요. 타입 4를 써가지고 앉혀가지고 된 거를 우리가 오른쪽으로 올 때 결국에는 이제 왼쪽에 이제 여기가 계속 길어지겠죠. 밑으로. 왼쪽에 가서 이걸 카피해서 쓰시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쓴 다음에 5번으로 해서 스템하고 다 만드셔서 여기다가 다시 앉히시는 작업을 합니다. 그쵸? 여기는 뭐 저번에 그 하시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문학 모형 이제 만들면요. 5번, 6번, 7번, 8번 계속 같은 온톨로지를 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어서 태스크 모형에 앉히실 때는 요 밑쪽으로 계속 떨어지겠죠, 이제. 네. 근데 떨어질 때 얘가 12개가 하나씩 딱딱 규격을 맞춰서 이렇게 밑으로 배치가 되잖아요. 그래야지 보고 검증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리뷰하기도 좋고 설명하기도 좋고 이런 과정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앉힐 때는 어때요? 그냥 뭐 5번 한번 해봅시다. 내가 5번을 뭘 만들었어요. 새로 문학 모형을 만들었어요. 여기는 4번까지 앉혀져 있는데 5번을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가져오던가요? 이 영역을 IM5 해가지고 하셔도 상관없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면 트랜스포즈에서 이제 5번째 있던 거를 가져와서 하게 되면 이제 5번째 문학 모양이 여기 이렇게 앉혀지게 되겠죠. 좀 이름을 5번으로 바꾸면 5번으로 해서 이렇게 앉혀집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해야 되는 게 여기는 지금 4번까지 되어 있는데 요거 갈아 낀 거 제가 조금 설명할게요. 5번은 이제 치고 5번을 하면 4번에 뭐가 있냐면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요. 4번까지는 번호가 자동적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5번도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하려면요. U24인데 U26 26번이 들어가면 여기에 19번이 나오게 해줘. 이걸 여기다가 갈아 끼시면 이 작업이 돼요. 예를 들어서 5번을 잠시만 5번을 빼고 싶어요. 5번을 빼요. 예를 들어서 5번 잠시만요. 이거 3이구나. 죄송합니다. 3을 여기 이거를 추가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U23 하게 되면 없어지면요. 숫자가 없어져요. 이렇게 다시 내가 넣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셀은 23번 생기고 2개 넣으면 22번 생기고 간단한 팁 같은데 할 때마다 이걸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실수해요. 왜냐면 문학 모형을 여러 개 넣을 때도 있고 안 넣을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 해서 하고 일단 앉혀놓고 내가 1, 3번만 뽑겠다. 여기서 첫 번째와 세 번째를 뽑겠다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레코멘드 드립니다. 저번에 뭐 수업하다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그대로 만들어 놓고 여기 있는 거 있죠. 이거를 해서 컨트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문학 모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내가 저장을 할 때 첫 번째 것만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23번만 나오고 지우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서 인덱스를 이렇게 컨트롤하는 방법도 있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EGA 1이니까 nth 1만 나오죠. 그러면 첫 번째 것만 나와요. 내가 1번하고 3번만 나오게 하고 싶다. 첫 번째 거와 세 번째 거만. 그러면 EGA
1, 3를 하면 1번하고 3번만 나와요. 왜냐면 여기서 첫 번째와 세 번째니까 23번과 21번만 나오겠죠. 엔스로 컨트롤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없으면 어때요? 이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를 건드리지 않고 오른쪽에서 얘를 건드려 가지고 어떤 문항이 나오게끔, 이 태스크 모형에서는 어떤 문항이 나오게끔 하는가는 여기에 지금 적어 놨으니까 간단하게 4개는 이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온톨로지 모형 같은 경우는 가끔 가다가 이런 세팅을 해요. 5번째까지 우클릭해서 우클릭해 보면 여기 컨디셔널 포매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저는 이제 이런 세팅을 많이 해 놓습니다. 여기에 뭔가 값이 들어가면 이렇게 그린으로 칠해줘. 그래서 온톨로지를 그린으로 저는 주로 쓰기 때문에 온톨로지가 들어간 섹션은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변수가 추가가 돼요. 그러면 색칠이 자동적으로 되게끔 돼서 아 이게 지금 3개짜리를 쓰고 있구나 4개짜리를 쓰고 있구나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거를 뭐라 불렀나요? 메타 템플릿 뭐 1이라 그랬다가 2라 그랬다가 막 그랬었어요. 자 여기서 어떤 게 지금 이 템플릿이 달라졌냐면 옛날에 메타 템플릿 3라고 불렀던 거 있죠. 그거를 디폴트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2냐 3냐 이렇게 따로 하지 않고 제가 지금 만드는 템플릿들은 이 버전과 이 버전이 가급적이면 동시에 구현되게끔 했습니다. 메타 템플릿 3. 자, 그럼 메타 템플릿 3는 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메타 템플릿 3는 옛날 수업 들었을 때 배웠을 텐데 잘 안 쓰니까 까먹었을 거예요. 메타 템플릿 3는요. 찍어 보시면 조인을 때렸는데요. 이치 문항 모형의 value 부분 있죠. R13은 이거죠. 그죠? value 부분만 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하냐면 여기서 어떤 거냐면 조인을 하는데 뭘 조인을 하냐면요. 컨트롤 누르시고 첫 번째 문항 모형의 value 부분 있죠. 그럼 R13이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항의 value 있죠. 컨트롤하고 누르면 컴마하고 이게 자동적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문항 모형은 3개, 4개가 있으니까 4개, 4개. 심지어 여기 5개 하면 5개 하면 넣어봅시다. 5개가 들어갔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5개가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5개 잘 들어보십시오. 5개 문항의 value 부분이 여기에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한 개 문항은 몇 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요? 6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그쵸? 그렇게 규격화 시켜버린 거예요. stem, answer, distractor 4개. 한 개 문항은. 근데 여기 5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인스턴시에이트 시키면 몇 개의 값이 나올 거예요? 23번은. 30개가 나와요. 그 30개가 어디가 뭔지를 알고 있잖아, 우리는. 그 중에서. 그쵸? 첫 번째 5개, 첫 번째는 첫 번째 6개, 첫 번째는 첫 번째 문항의 스템이고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벽돌처럼 딱딱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이 속에 지금은 그러면 구조적으로 여기 몇 개의 문항까지 들어갈 수 있나요? 교수님이 지금 이 한도를 없애버렸잖아요. 이건 프로토콜에서.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나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리밋이 없어요. 물론 뭐 언젠가는 리밋이 있겠지. 리밋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태스크 모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항의 개수의 리밋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돼 버리면. 그래서 피라미드를 굉장히 높은 피라미드를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 놓고 예를 들어서 그 케이서나 테사마는 뭐라 그랬어요? 24개가 들어가 놓고 일단 넣어 놓고 골라서 쓴다니까. 거기서 몇 번째 거를 쓸 거야만 결정하면 돼요. 유저들이 쓸 때마다 몇 번째 들어가서 조인을 찍어라 이 과정이 케이스는 너무 복잡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 1번이 뭔지 3번이 뭔지 뭐 2, 4번만 찍어 주세요가 안 돼요. 뭐라고요? 다 넣어 놓고
전부 다 넣어 놓고 그다음에 그중에 1, 3번을 선택할 거야로 넘어갈 겁니다, 앞으로. 가능한 문학 모형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코드 안에. 그래 놓고 그중에 나는 여기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2, 4번만 쓸래? 3, 5번만 쓸래? 그래서 저장을 하는 방향으로 하려면 이 템플릿하고 그럼 이 템플릿하고 차이는 뭐예요? 이거는 많아지면 자꾸 문학 모형을 이 파라미터를 자꾸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못 넣어요, 이게. 온톨로지가 길어져야 되고 또 얘도 뭐 중간에 처리해야 되는 것도 많아지고 하면 얘가 몇 개 안 들어갑니다. 모양이 복잡해. 큰 피라미드를 못 쌓아 올린다고요. 집이 뭐 그냥 한 1층 집, 2층 집 이런 거밖에 못 지어요. 빌딩은 못 짓는 거예요. 빌딩을 지으려면 이 구조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또 간단해요. 아, 그냥 문학 모형을 규격화시키고 밸류 있는 부분만 딱딱 찍어주면 되는구나. 내가 첫 번째 감이 5개 들어갔구나. 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거 하는 거나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거나 어떤 게 쉬운가요? 비슷해요. 제가 봤을 때는 얘가 더 쉬워요. 왜? 이거는 5개, 6개 할 때마다 이 부분을 컨트롤 해줘야 되잖아요. 5개 들어가면 뭐 19 넣어라, 19 넣고 뭐 18 넣고 뭐 예를 들어서 6개 넣으면 이 부분 계속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얘는 그 컨트롤 필요가 없습니다. 찍어 놓고 내가 1, 3번 여기서만 다루면 돼. 이 빨간 부분 있죠? 24번 부분 건드리시면 안 돼요. 안 건드려도 돼요. 로지컬리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요. 왜 그게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를 아시게 될 겁니다. 코드도 간결하게 됐어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아마 이 템플릿을 더 선호하실 거예요. 중간에는 제가 패러렐하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 찍어 보시면요. U5부터 그 블루된 부분 있죠. 이 블루된 부분은 이거를 그냥 카피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냥 그대로 카피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바꾸면 얘가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없애보죠. 그러면 밑에 있는 요 1번부터 10번까지는 그대로 가져와서 바뀝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럼 두 템플릿이 거의 뭐 패럴하게 이제 연동을 합니다. 골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걸로 하시든지 이걸로 하시든지 골라 쓰면 되는데 이 블루 부분 있죠? 이 블루 부분은 내가 스페시파이를 해야 돼요. 내가 직접 바꿔야 돼요. 어떤 문항을 앉힐 건지는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오른쪽으로 그러면 코드도요. 2개가 나옵니다. 오른 코드 하나, 아까 했었던 위에 있는 이 코드 하나. 그래서 어떤 코드로 짜여진 거든지 패럴렐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구조에서는 패럴렐 하기 때문에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카팔랩에서 쓰시면 이제 바로 인스턴시에이션이 돼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여러 가지 토끼를 잡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첫 번째, 남들하고 협업할 때 규격화가 되어야지 협업하기가 쉬워서 이런 템플릿 몇 개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문학 모형이 이제 테사마나 케이스 이런 게 릴리즈가 될 텐데 새 버전 그 뭐 스위스 나이퍼 이런 것들이 릴리즈가 될 텐데 그것들은 이 속에 들어가는 문학 모형이 20개, 30개가 디폴트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것을 내가 골라서 쓰게끔 조금 마디파이하고 골라서 쓰는 구조로 갈 겁니다. 그럴 때는 이런 굉장히 복잡한 20 몇 개씩이나 들어갔으면서도 구현이 가능한 20개가 넘는 문항이 들어갔으면서도 구현이 가능한 형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2개를 따로 막 메타 템플릿 3, 2 교육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베이직으로 이젠 2개가 다 통합돼서 제공이 되는 메타 템플릿이 된 거예요. 그래서 메타 템플릿 베이직 버전 2.0이라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교육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 설명 들어서는 아마 반의 반도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이거 다운로드 받으셔서 만드시면서 내가 만들면서 실제로 해보면서 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가다듬어서 자기 걸로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노하우가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에러 줄이고 협업하고 빨리 만들고 효율적으로 만들고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 메타 템플릿을 가지고 앞으로 케이서나 스위스 나이퍼가 업그레이드 될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메타 템플릿 자체를
공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마 여러분들 앞으로 그 카파가 업그레이드 되는데 팔로우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뭐 이게 마지막 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1.0보다 1.1보다는 훨씬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렇게 다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